방사선 치료를 이제 권유를 받으시게 되면 혹시는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하시거나 미리 이제 선입견을 갖고 계시지 말고 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주리입니다. 오늘은 방사선종양학과가 어떤 과인지 그리고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국에 방사선 종양학과가 있는 병원도 100여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도 아니고 혹시는 가족분들이 치료받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방사선 종양학과를 쉽게 말한다면 방사선으로 종양을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에 대한 치료는 크게 수술 또는 항암제 같은 약물 치료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이 방사선 치료가 됩니다. 요즘은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치료 부작용은 적어지고 완치율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는 피부부터 안에 있는 장기까지 거의 다 치료를 합니다. 얼굴에 있는 어떤 피부암이라든가 또는 입안에 있는 혀에서 생기는 설암 또는 목 안에 생기는 인두암이나 후두암 등의 암들도 방사선 치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최소화하면서 외모나 기능을 좋게 하는 게 가능하고요. 방사선 치료는 대신 이제 포함되는 부위에서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체 내에 암세포가 돌아다닐 수 있는 혈액암이라든가 또는 작은 병소라 할지라도 좀 많은 부위에 퍼져 있는 암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암의 치료 방법입니다. 방사선 종양학과에는 크게 치료 장비로는 선형 가속기가 아주 주되게 사용이 됩니다. 그게 실제 치료를 하는 장비이고요. 그 외에 치료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 치료기라고 말을 하는데 치료 계획을 하기 위한 컴퓨터 촬영 기계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치료 계획을 실시하는 아주 복잡한 컴퓨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치료가 실제로 계획된 대로 정확히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복잡한 측정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부인암인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암 등에서 추가로 사용될 수 있는 동위원소를 이용한 근접 방사선 치료기 등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암에서 사용이 됩니다. 수술 후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잔존세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방적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를 보존하는 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항문암이라든가 항문에 가까운 직장에서 생긴 암에서 미리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함으로써 항문을 보존하는 치료법으로 사용되고요. 혹시는 이제 완치가 힘든 경우라 하더라도 통증을 줄이거나 또는 기관지나 식도나 이런 곳이 막혀서 좀 힘든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린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야가 있는데요. 난치성 켈로이드 치료에서도 사용되고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치료 방법이죠. 이제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했을 때에 수술을 받고 이게 이제 다 됐나 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이제 권유를 받으시게 되면 혹시는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하시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서 듣기에 방사선 치료 자체가 너무 힘들다 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할 것 같다. 그래서 받기 전부터 두려워하시거나요. 또는 예전에 가족이나 주변 분들 방사선 치료 받은 걸 지켜보면서 안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시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인터넷이나 기타 등등에서 방사선 치료가 힘들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미리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자체가 힘든, 예를 들면 이제 두경부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이제 힘든 부작용이 일부 있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사실 대부분 부작용 자체가 치료를 완수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제 치료 받으실 때 환자분의 상태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제 병 상태 자체가 좀 힘든 경우나 또는 이제 방사선 치료 시작하기 전이나 또는 하는 동안에 어떤 치료를 함께 하고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 사실은 겹칠 수도 있는 거라서요. 미리 이제 선입견을 갖고 계시지 말고 일단은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이런 걸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열심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